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운육기에 처음 입문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오행의 식간 12지, 음양오행과 식간 12지, 즉 갑을병정무기양신인계 이거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우리가 그런 하나의 형상으로 보는 그 정오행이었다. 그런데 그 정오행 그 안에는 내면적으로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화오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무기양신인계라고 하는 이 10개의 순서가 우리는 갑을목, 병정화, 목이토, 경신금, 임계수라고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와 또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양간,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은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형상을 배우는데 그 순서, 갑과 을의 관계, 또 병과 정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설명이 우리 그냥 음양오행상, 명리학상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해석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화오행, 즉 운기이론으로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각각의 갑을의 병정, 이것이 각각의 속성이 우리 속성오행이라죠. 그러니까 화오행이 전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우리가 돌기 때문에 그 순서로 우리가 썼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오행과 황오행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의 태과라는 오운 상기에서 그 오운은 3기, 즉 태과, 불급, 평기로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년의 해를 태과라고 하고 음년해를 평기라고 하는데 양년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지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기에서 극을 받거나 억제를 받으면 그때와 그 다음에 음년의 해, 즉 불급의 해라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즉 육기에서 생을 받거나 아니면 같은 동기일 경우에는 그것이 완화가 된다. 그래서 그런 해는 평기라고 한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태과와 불급과 평기로 나눈 것은 태과는 그 오운과 육기의 그 시작점, 세수라고 하죠. 세수가 우리는 5개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바로 신정, 구정,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24절기로 말하는 입춘절 이외에도 오운육기에서 말한 대한절을 바로 우리가 또 그 해, 운이 처음 들어오는, 운과 기가 들어오는 시발점, 즉 세수라고 하는데 바로 그 태과는 대한일로부터 13일 전 앞으로 쫓아가서 받고 기운을, 그러니까 그 해는 대한절이 세수가 아니라 대한이 오기 전 13일 전, 그러니까 소한 지난 다음에 한 이틀 후가 되겠죠. 그때부터 새로운 운의 기, 운기를 받는 거고, 불금년일 때는 대한이 지난 다음에 13일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입춘 이틀 전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해의 기와 운을 받는다. 평기년일 경우에만 바로 대한절에 우리가 그 운기를 받는다. 그래서 태과, 불급, 평기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운상기라고 한다. 이 오운상기는 각각의 목운과 화운, 토운, 금운, 수운에 따라서 태과, 불급, 평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토탈 3, 5, 15, 15개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오운상기의 3기치기라고 한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 혁이, 돈부, 견성, 유연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우리가 거기서 쓰게 된다. 그 다음 오운건운이라고 해서 오운건운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운건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화토금수라는 말을 쓰지만은 우리가 오운육기에서는 목화토금수라는 이러한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이 음과, 그러니까 5개의 음이죠. 그래서 갑치궁상우라고 하는 이것과 우리가 배속을 해서 목화토금수를 갑치궁상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운건운이라고 한다. 이 오운건운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서 태관에는 태로 쓰고 불금년에는 우리가 소로 써서 우리가 태각, 소각, 태치, 소치, 태궁, 소궁 이런 식으로 해서 태과 불금년을 우리가 나눈다, 표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배운 것이 우리가 이제 태소상생, 바로 이 태과와 불금은 항상 교대로 태과가 들어온다면 불급이 들어오고 불급이 들어오면 다시 태과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음이 교대로 우리가 들어오듯이 바로 태과 불급이 교대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태소상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오보추, 그
우는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1년을 5단계로 나눠서 그 한 단계를 일보라고 한다. 일보는 약 72일 오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2일, 약 73일 정도에 그걸 갖다가 한 운으로 쳐서 1년을 토탈 5개로 나누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6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6기라고 한다. 6기. 그래서 오운과 6기에 1년에 토탈 10개의 우리가 파트 나온다. 즉 1운 1기, 1운 2기, 2운 2기, 2운 3기, 3운 3기, 3운 4기, 4운 5기, 5운 5기, 그 다음에 5운 6기에서 토탈 10개로 나누는데 60값짜리가 있으니까 토탈 나올 수 있는 것은 600가지의 경우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지난해 제가 그것을 이제 오보 추운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교훈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오운은 오운,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24절기로 따지니까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고해갖고 입춘이 1월이고, 그 다음에 우수로 지나서 경칩이 되면 2월이고, 그 다음에 청명이 되면 3월이죠. 그래서 각각 그 절이 1이 되는데, 바로 이 오운은 1운이 언제 들어오냐, 2운이 언제 들어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한, 춘분, 망종, 처서, 입동이다. 그래서 오운은 1운이 2운, 3운, 4운, 5운. 바로 5운에 우리가 절입일은 뭐냐? 절입일 1운은 대한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일. 대한일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태화년 대한 13일 전, 불금년 대한 13일 후. 그 다음에 이제 이운은 춘분절이다. 낮과 밤이 같은 시간이죠. 춘분이다. 입춘우수, 청명, 고고, 그러니까 입춘우수죠. 그 다음에 경칩, 춘분. 그러니까 바로 경칩 지나서 춘분까지, 춘분이 바로 이운이 되겠고, 3운은 망종이라고 그러죠. 망종은 보통 이제 6월 5일이나 6월 6일이죠. 그래서 망종. 그 다음 4운은 처서. 바로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다. 5는 우리가 입동이죠. 입동. 겨울을 시작하는 입동. 이것이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실제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 24절기, 즉 5운 6기는 바로 이 세 수, 이건 교접일이라고 하는데, 교접일 또는 교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해서 만나는 날, 교접일 또는 교사일. 그래서 이 교접일, 교사일이 1운은 대한을 기준으로 하고, 2운은 충분을 기준으로 하고, 3운은 망종을 기준으로 하고, 처서는 4운은 처서를 기준으로 하고, 5운은 입동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또 몇 시에 들어오냐? 몇 시에? 그래서 그 교사 시각은 우리가 삼합으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그래서 신자진년과 인호술년, 그 다음에 해묘미년, 사유축년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교사 시간이 정해진다. 즉, 그 양이죠. 신자진, 인호술, 전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의 해는 교사 시간은 바로 신자진의 해는 바로 인시에 바로 대한절 인시에 바뀌고, 인호술료에는 대한절 신시에 바뀐다. 신시에. 그 다음에 이제 음년은 해묘미하고 사유축은 음년의 해죠. 그래서 바로 해묘미나 이 사유축의 해는, 해묘미에는 해시, 사유축에는 사시에 바로 이것이 교사시간, 교접시간이라고 한다. 시간.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변화하는 날의 기준이고, 이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6기는 요거랑 좀 또 틀린다고 했죠. 6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 5운과 6기를 구별하는데, 일단은 5운부터 일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운은 대한절이 1운이고, 2운이 춘분절, 3운이 망종절, 처서, 4운이 처서, 5운이 입동인데, 이 5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것이 바로 주운과 개분으로 구분을 한다. 주운과 개분. 주운은 바로 항상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인.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변하지가 않겠죠. 객은 손님 객자예요. 그래서 매해 달리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운과 개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주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절을 의미해요. 계절. 즉 춘하추동을 의미하죠. 춘하추동.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할 때 이 12지지도가 있는데, 즉 인묘진, 인묘진은 동쪽을 상징하면서 동방목국이요. 이것은 계절적으로 봄을 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남방화국이다. 남방화국이니까 바로 이것은 계절은 여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바로 서방금국으로서 이것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은 우리가 뭐예요? 바로 겨울. 북방수국해서 우리가 겨울을 우리가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춘하추동에서 1년이 우리가 365일인데 우리가 1년 360날 320날 그래서 360일을 잡는데, 이 360일을 춘하추동으로 나누면은 바로 90일씩 되겠죠. 90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실제로는 이 봄이 3개월 동안 90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봄을 상징하는 인과 묘, 요것은 순수한 목기죠. 그 다음에 사와 오, 요건 순수한 화기고, 신과 요, 이건 순수한 금기고, 해와자 순수한 수기예요. 나머지 진술, 중미, 전부 토기죠. 그래서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오늘까지는 봄이고 내일부터는 여름이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은 바로 순수한 봄은 72일이고 순수한 여름도 72일, 순수한 가을도 72일, 순수한 겨울도 72일이고 여기에 각자 18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90일이 이루어진다. 요 18일이 뭐냐? 바로 이게 진술충미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환절기. 요 장하라고도 이제 표시를 했어요. 장하라고 했는데 긴 여름이 아니라 저것은 환절기를 의미한다. 즉, 여기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과도기,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이 과도기가 18일씩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72일이에요, 합하면은. 그래서 바로 360이 된다는 거죠. 즉 뭐냐? 춘하추동은 어느 해를 막론하고 항상 춘하추동은 들어오는 거예요. 춘하추동은. 즉 뭐냐? 북해계선과 남해계선, 그 이남과 이북지역, 즉 우리가 계절이 춘하추동이 있는 그러한 계절적인 데서는 항상 봄이 오고, 그 다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주운이라고 한다.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주운은 일운을 1운, 2운, 3운, 4운, 5운 이렇게 되면은 항상 주운은 어떻게 되냐면 목화토금수로 들어온다. 그래서 1운이 목운, 2운이 화운, 3운이 토운, 4운이 금운, 5운이 수운이에요. 그래서 1운은 목운이니까 동방목국 춘이죠. 봄이에요. 2운은 남방화국 여름, 4운은 서방궁국 가을, 그 다음에 5운은 북방수국 겨울이에요. 따라서 봄에는 목이 상징하는 것은 5운은 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화는 열이죠. 열이나 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덥고, 토는 습하고, 금은 가을은 굉장히 건조하고, 겨울은 한수, 그래서 굉장히 춥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운이라는 것은 바로 춘하추동의 계절의 특성과 그 계절의 특성에 바로 그 기후,
한열습조아니라는 이러한 어떤 그러한 기운을 표시하는 항상 고정적으로 두는 것을 우리가 오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은, 화운, 토운, 금은, 수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운은 항상 불변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목, 화, 토, 금, 수 순서로 들어온다. 그러나 개구는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개구는 해마다 달리 들어온다. 해마다. 즉 뭐냐? 갑년과 기년, 갑과 기년, 즉 갑으로 시작하는 해와 기로 시작하는 해에는 바로 그 해 천간에 떠 있는 오운, 즉 갑과 기가 상징하고 있는 그 오운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오운이 토기 때문에 바로 이 갑과 기년의 이루는 토음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갑을 토태과 기를 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지궁이니까 태궁, 소궁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룬이 토운이니까 이 순서는 역시 뭐야? 목화토금수, 즉 상생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토생, 금. 그래서 이운은 금운이 되고, 삼운은 금생수, 사운은 수생목, 오운은 목생화. 그래서 갑과 기년의 해에는 개구는 바로 일운을 초운이라고 하죠. 초운은 바로 토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토금수목화다. 그래서 갑년과 기년, 특히 갑년 태관년이니까 토니까 바로 봄에는 굉장히 습하고 그러니까 봄장마라든가 늦겨울 늦게까지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굉장히 크니까 건조하고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히려 뭐야?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걸려서 또 겨울에는 화니까 겨울은 오히려 뭐야? 따뜻하다, 이상 고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기년도의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경년과 을년의 해에는 바로 이 경과 을년의 이 기후는 우리가 운기로서 바로 금운을 상징하니까 바로 초운이 금운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금운부터 시작하니까 바로 금수 목 화 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간다. 그래서 1운이 금운이고 2운이 수운, 삼운이 목운, 4운이 화운, 5운이 토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럼 병과 신년에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니까 바로 병과 신년의 해에는 병과 신이 상징하는 운기는 수기죠. 그래서 바로 초운이 수부터 시작한다. 수. 그러니까 초운이 수운이니까 2운은 목운이고 3운은 화운이고 4운은 토운이고 5운이 금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봄에까지 굉장히 한파가 밀어닥칠 것이다. 대안부터 춘분까지. 그 다음 춘분부터 망종까지는 춘부터 망종까지 이운이니까 바로 목,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건조할 것이다.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 다음 올 여름에 망종부터 쳐서 엄청 더울 것이다. 여름에. 그 다음에 가을에는 토죠. 그러니까 바로 쳐서 지난다면 토니까 습할 것이다. 그래서 가을장마, 즉 태풍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오운, 즉 입동신한다면 금이니까 건조할 것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올해 가뭄이 좀 심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과 임년과 정의 해는 바로 임과 정이 상징하는 운이 바로 목운이니까 이것은 목, 2운이 화, 3운이 토, 4운이 금, 5운이 수. 그래서 결국 뭐냐? 주운과 똑같이 개군이 주와 객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임과 정년은 봄은 봄답게, 여름은 여름답게, 가을은 가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기후가 들어오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무와 개년은 무년이나 개해는 바로 무와 개가 상징하는 기운이 바로 화니까 바로 초운이 화부터 시작하겠다. 그 겨울에 1운이 화니까 바로 뭐야? 굉장히 이상 고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운이 토예요. 토니까 바로 봄에 장마가 습하니까 봄장마가 많이 지겠다. 여름에는 금이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건조하겠다. 가을에는 수죠. 그러니까 바로 뭐야? 한파가, 즉 추위가 가을에 빨리 닥치겠다. 자, 마지막으로 화토, 금수, 목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운과 개운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운 다시 말씀드리면 주운은 항상 고정적인 춘하 추동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개군은 그에 따라서 즉 태과년인 갑경 병인 문연하고 불금년인 기을 신정 개의 해가 교대로 우리가 이 토금수목과 금수목 같은 해서 바로 이 초운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래서 이 개군과 주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서 그 해의 기후와 아니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객주가림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객과 주, 그러니까 이 주운의 개군이 같이 달라붙어서 바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객주가림이라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오운을 일단은 이 주운이라고 하는 오운에는 주운과 개군이 있는데 주운은 항상 고정적인 계절의 흐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기운, 춘하 추동이 들어온 식으로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의 순서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객기라고 하는 것은 그해에 맞아서 바로 운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해가 상징하는 운이 무슨 운이냐? 그래서 갑의 해와 기의 해는 바로 토가 상징하기 때문에 초운을 토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을년과 을의 해와 경의 해에는 바로 금운부터 시작을 하고, 병해와 병년의 해와 신년의 해에는 바로 수기부터 시작하고 수운부터, 그 다음에 임매해와 정해해는 목운부터 시작을 하고, 무와 개해는 우리가 화운부터 시작을 한다. 화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운과 개군의 가장 큰 우리가 구별점이고, 이것을 구별해야만이 바로 이것을 갖고서 그해의 기후의 변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기후의 특성에 따라서 예상되는 질병, 그 다음에 유행병,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루는, 그러니까 이루는 항상 뭐야? 대안절, 평기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우는 춘분, 이제 정확히 하면 춘분 13일 후, 춘분 10일 후, 춘분 13일 후, 그 다음에 망종 10일 후, 처서 7일 후, 그 다음에 입동 3일 후. 해갖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정해지는 그 사일이 정해지겠지만, 일단은 일운, 이운, 삼운, 사운, 오운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주운과 개운을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체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에 닿는 운은 주운이 아니라 뭐예요? 개군이라는 소리예요. 개군. 왜냐면 그해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작년에 을년에 해하고 올해 병년에, 내년에 정유년, 후년에 무술년이 각각의 운이 시작하는 운이 틀리기 때문에 그해의 기후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운을 주운과 개운으로 나누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운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청간합이라는 게 있죠. 갑기합토, 을기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기합파. 이 청간합의 원리를 아시면은 이것은 뭐예요? 갑과 기는 갑기합토니까 바로 지배하는 토운이다. 그래서 일운이 토운이고, 또 뭐예요? 을년은 을경합 금이니까 바로 을년과 경년에는 금은, 즉 금이 초운이 되고, 병신합수니까 병년과 신년에는 수기가 일운이 되고, 그 다음에 정임합목이니까 정년의 해와 임년의 해는 목이 초운이 되고, 마지막으로 무개합화니까 바로 무년과 개년은 화운이 초운이 된다. 그래서 명리학을 이해하시는, 청간합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 오운을 상당히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육기라고 하는 것은 오운이 춘하추동의 개념, 그 계절의 흐름을 상징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후의 특성이에요. 기후의 특성. 그래서 바로 풍열습조한이라고 하는 풍열습조한이라는 이 기후의 특성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육기라는 것을 하는데, 이 육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주기와 객기로 나오죠. 주기와 객기. 그래서 주기는 항상 고정적인 기운, 주운과 마찬가지로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뭐예요? 봄에는 사해 거름 풍목이니까 처음에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더웠다가, 그 다음 습했다가, 다시 더웠다가, 건조했다가 추운, 이러한 사이클을 도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객기, 그 해가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지느냐? 명리학과 연결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 명리학의 지지충이라고 배워요. 지지충. 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180도를 이룰 때, 즉 오포지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으면은 급격한 변화와 사고와 어떤 서로 부딪히는 거죠. 팡 부딪히는 이러한 충돌을 의미하는데, 운기학에서는 이것을 조금 승화시켜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은 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충돌 이전에 뭐예요? 같은 길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길을. 그래서 이 사와 해가 우리가 사해충으로 배우죠. 바로 사가 사해충이에요. 이것은 사와 해를 연결하는 그 기운이 같은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자와 오를 연결하는 자오를 충이라고 하는데, 자오도 뭐냐, 같은 자와 오를 연결하는 그 기운은 같다. 같은 의미에서 충미, 축과 미를 연결하는 것이 같고, 그 다음에 인과 신, 인신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바로 인과 신은 같은 코드, 같은 길이에 놓여 있다. 그 다음 묘와 유도 역시 같은 길에 놓여 있다. 진과 술도 같은 길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전부 6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6개의 같은 기운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로 사와 해를 연결하는, 그 다음에 사와 인, 사해, 그 다음에 자와 오를 연결하고, 축과 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과 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묘와 유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진과 수를 연결한다고 그랬죠. 마치 이거는 사에서 출발해서 해까지 가는 그러한 기운이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통로. 그럼 우리가 뭐냐면 서울서 부산까지 간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 이름이 붙여지겠죠. 우리가 경부선, 즉 경부선. 각자가 자에서 오, 축에서 미를 연결하는 선을 이름을 지은다는 거죠. 이름. 그래서 사와 해를 연결하는 이러한 기운을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냐? 그것을 우리가 걸음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걸음. 자와 오를 연결하는 이 선의, 이 기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좌우소음이라고 한다. 축과 미를 연결하는 기운을 우리가 태음이라고 한다. 인과 신을 연결하는 기운을 우리가 소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묘와 유를 연결하는 기운을 우리가 양명이라고 이름을, 진과 수를 연결하는 기운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따라서 여기서 인, 소양, 양명, 태양과 걸음, 소음, 태음으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음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름, 이음, 삼음, 이것을 일양, 이양, 삼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음이 3개니까 이것을 삼음이라고 하고, 양이 3개니까 삼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운육기학을 다른 말로 또 뭐냐면 삼음, 삼양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운육기학, 삼음, 삼양.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소음, 태음, 소양, 태양이라고 하는 우리가 낯익은 단어가 있어요. 그 낯익은 단어는 우리가 음양공에서 배울 때 음양이 분할해서 사상으로 양 중에 양을 태양, 양 중에 음을 소음, 중에 양을 소양, 중에 음을 태음이라고 한다는 사상이 있는데, 여기도 바로 소음, 태음, 소양, 태양이라고 하는 사상의 단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구별할 것은 바로 그 음양론에 있어서 사상과 여기에 삼음, 삼양에서 사상은 다른 겁니다. 용어는 같이 쓴다 할지라도 다르다. 여기서는 뭐예요? 소음이 이음이고 태음이 삼음이라고 해서 전부 음으로 보는 거고, 음양호에서는 소음은 원래 양에 속하는 거고 소양이 음에 속하는 걸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양이 일양, 그 다음에 태양. 그래서 소양과 태양 사이에 양명이라는 기운을 하나 넣고,
소음과 태음보다 더 작은 그걸 우리가 거름이라고 하는 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해충, 자호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이라는 명리학 이론을 아시면은 바로 그 충이 서로 마주오는 길, 같은 길이다, 같은 키다는 게 운기. 그래서 사해를 거름이라고 하고, 자호를 소음이라고 하고, 충미를 태음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이름이 정해져 있다. 자, 사해는 거름인데 그 거름이 상징하고 있는 기후는 어떤 거냐? 바로 육기는 우리가 풍, 열, 습조, 한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은 뭐냐? 거름은 바로 풍이다 하는 거예요. 풍. 풍은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거름이 상징하는 거름 때는 어떤 기후가 들어오냐? 바로 풍, 바람이라는 것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에서는 바로 열이에요. 열. 뜨거움. 그 다음에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은 습이다. 굉장히 습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습.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위예요. 이걸 다른 또 화라고도 하는데 양명이 상징하는 기후는 뭐냐면 그래서 바로 건조함이죠. 바짝 말라있다. 태양이 상징하는 기후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추위예요. 추위. 한이다. 그래서 바로 풍열, 습서, 조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 이 풍이 상징하는 오행은 뭐냐 하는 거죠. 오운이 상징하는 그 오운은 뭐냐? 풍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거름풍은 바로 이것을 목의 기라고 한다. 목의 기. 그 다음에 열은 환대, 이 열과 선은 전부 화죠. 불과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음, 자호는 우리가 화 중에서도 군화라고 이름을 붙여요. 군화. 그래서 임금의 불이다. 습은 바로 토기를 상징한다. 토기와 배속한다. 그 다음에 소양, 인신 소양은 선대 이것을 군화와 같은 화기 때문에 이것을 신화, 재상이라고 그래서 상화라고 한다. 상화. 양명은 조가 상징하는 기는 뭐냐? 금기다. 진술, 태양은 한인데 추위가 상징하는 기는 바로 수기다. 그래서 목기, 군화, 토기, 상화, 금, 수라고 하는 6개의 기운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군화와 상화가 같은 화잖아요. 같은 화. 그래서 이 같은 화를 묶어요. 그래서 바로 목, 군화, 그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그래서 요것이 화니까 바로 뭐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식으로 바로 오행이 상생나가겠죠. 바로 요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는 거죠. 주기는 그러니까 뭐냐? 화가 모여 있는 거예요. 군화와 상화가. 그래서 바로 뭐냐? 목, 군화, 상화, 토, 금, 수. 다시 말하면 풍, 열과 설을 합해서 화라고 하면 풍, 화, 습, 조, 한.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주기. 그럼 객기는 어떻게 나가냐? 객기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목, 군화, 토, 상화, 금, 수. 그래서 목, 군화, 토, 상화, 금, 수의 요 순서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객기라고 한다. 객기. 근데 주기와 주운과 개군의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은 주기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추운 이러한 기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그러고, 해마다 달리 들어온 거. 아까는 청강이죠. 갑과 기년의 해인데 지금은 뭐예요? 바로 사와 해년, 자와 오년, 축과 미년. 올해는 뭐예요? 병신년이니까 인과 신 여기에 속해 있죠. 올해는 소양, 바로 상화의 운이다. 소양 상화가 바로 올해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객기는 해마다 틀리게 기후가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고 특성이 있는 거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끔 기후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주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하냐? 그러면 오운은 5개니까 1운부터 5운까지 낳는 거고, 6기라고 하는 것은 기가 6개니까 이제 1년을 6토막으로 내겠죠. 그 6토막으로 내는 그 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오운 6기학에서는 바로 이 오운이라고 하는 주운과 개군, 그 다음에 6기라고 하는 주기와 객기, 즉 특히 이 6개로 하는 3오운 3양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해 거름 풍목, 자오 소운 훈화, 충미 태음 습도, 인신 소양 상화, 묘유 양명 조금, 진술 태양 한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운 6기학에서 기본적으로 구구단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기본적인 핵심 우리가 용어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6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론을 우리가 초운이라고 한다고 했죠. 초운. 초운, 2운, 3운, 4운, 5운. 이것이 종운이 되겠죠. 끝에 운이니까. 그래서 기는 1기, 2기, 3기, 4기. 즉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이렇게 기로 6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원서라든가 고려해 보게 되면 일기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 뭐냐면 초직이라고 써요. 초직이. 처음 시작하는 기울이다. 초직이, 이직이, 삼직이, 사직이, 오직이, 마지막은 종직이. 자, 오우는 바로 뭐죠? 언제 시작하냐? 24절기에서 대한, 춘분, 망종, 처서, 입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운이 변한다고 했어요. 시작을. 이룬의 시작, 이유의 시작. 근데 6기는 시작은 똑같죠. 시작은 우리가 대한이다. 이기는 춘분이에요. 춘분부터 이기다. 근데 3우는 망종인데 우리가 3기는 뭐냐면 소만이에요. 소만. 소만. 4기는 우리가 이제 대서. 그 다음에 5기는 우리가 이제 그 추분. 마지막 종직이 6기는 소설. 그래서 바로 이 6기는 바로 초직기부터 종직기까지 우리가 들어오는 그 교사 일이 언제냐? 바로 초직기는 대한절, 이직기는 춘분절, 삼직기는 소만절, 사직기는 대서절, 오직기는 추분절, 육직기는 소설절로 쓰고 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이 6기는 주기와 객기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죠. 주기와 객기.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 그 다음에 객기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역시 뭐예요? 1직이, 2직이, 3직이, 4직이, 5직이, 6직이가 되겠어요. 6직이. 그런데 아까 주기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주기는 사해, 거름, 풍목.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거름, 풍목이 된다. 거름, 풍목. 그 다음에 이직이는 자오, 소음, 군화. 삼직이는 충미. 근데 이 주기는 이 화를 같이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인신, 소양, 상화. 그 다음에 사직이는 태음, 습토. 오직이는 양명, 조금. 그 다음에 종직이는 진술, 태양, 한수.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쉽게 복잡하니까 한번 목화토금수로만 구별해 보면은 바로 목, 그죠? 그 다음에 군화, 그 다음에 상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이렇게 주기는 바로 목기, 그 다음에 군화기, 상화기, 토기, 금기, 수기의 순서로 들어오는 것을 주기라고 한다. 객기는 그의 바로 특성이라고 했죠. 특성. 근데 아까 주는 바로 그게 시작한 해가 뭐냐? 올해 병신이라고 하죠. 병신년. 바로 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병과 신이 병신합수죠. 그래서 바로 올해는 수음부터 시작해서 수목, 화토, 금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올해는 즉 개군이. 그래서 바로 이 병이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일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기가 가장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신이 상징하는 신이 것은 인신, 소양, 상화죠. 신은 상화예요. 그런데 병신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이 지배를 한다고 그래요. 신이. 그래서 요 신이 지배하는 요것을 바로 사천직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기운을 바로 사령하는 기운이다. 물론 반대가 제천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상반기는 사천지기가 지배하고 하반기는 제천지기가 지배를 하는데, 일단은 제천지기가 나중에 공부하라고 오늘은 사천지기. 즉, 요 병신년의 신이 사천직이에요. 병신년의 모든 기운을 지배하는 기운이다. 요 사천지기는 가장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바로 뻥 하고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제 명리학에서 12운성에서 생육대록, 록이 바로 뭐냐? 바로 시작하지 않고 장생지부터 시작을 해서 록지에 오면 크게 우리가 위세를 떨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천지기인 신의 상화가 떨치려면은 바로 초기부터 뻥 터지는 게 아니고, 요 사천지기는 항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요 삼지기에 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공기학에서. 그래서 바로 이 사천지기가 삼지기로 들어가니까 바로 이 객기에서 바로 뭐냐? 이 사해 거름 풍목의 해는, 사와 해년에는 거름 풍목이죠. 바로 사해 거름 풍목. 그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바로 사천지기라는 소리예요. 사천지기. 그 사천지기가 어디로 가느냐? 사천지기가 바로 초지기로 들어오지 않고 삼지기로 들어간다. 여기가 사해 거름 풍목이 삼지기로 들어가니까 목기 앞에는 바로 수기예요. 수기 앞에는 금기죠.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해년의 초지기는 금기다는 거예요. 즉 양명조금. 그 다음에 이지기가 진술, 태양, 한수. 삼지기가 거름, 풍목, 사해 거름, 풍목. 그럼 이 사지기는 뭐냐? 사지기는 사해니까, 사해 거름이니까 다음에 뭐야? 좌우, 소운, 군화가 되겠다. 그런데 주기는 요 화와 화를 같이 모아서 쓴다고 그랬어요. 주기는. 그런데 객기는 삼음삼양의 순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해 거름 풍목, 좌우 소음 군화, 다음에 태음, 충미, 스토. 충미, 태음, 스토. 그러니까 바로 군화 다음에는 스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스토. 충미 다음에 인신이니까 인신, 소양, 상화죠. 그래서 주기는 이 군화와 상화를 몰아서 쓰고서 목화, 토금수에 고정되어 있는 순서로 들어오지만은 객기는 삼양의 순서로 들어오는데 바로 그 해를 지배하는 사천지기가 제3지기로 들어온다. 삼지기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 삼지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사지기, 오지기, 종지기, 일지기, 이지기가, 초지기, 이지기가 정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해 다음에 이제 거름 풍목이니까 다음에 좌오다. 자년과 오년에는 좌오가 연결되는 그 기의 이름을 좌오 소음이라고, 소음이 상징하는 기호는 군하면서 그것이 상징하는 오행은 바로 탁이죠. 그래서
좌우소음 군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삼지기로 들어간다. 초지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삼지기가 군화니까 바로 이지기는 거름 풍목이 되겠고, 초지기는 바로 태양 한수가 되겠다. 군화 다음엔 습토죠. 그래서 바로 사지기는 습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지기는 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상화. 그 다음에 종지기는 화 다음에 뭐야? 조금이니까 바로 금. 그래서 수목, 군화, 토, 상화, 금의 순서로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과 민연의 해는, 축민연의 해는 축미가 태음 습토죠. 습토. 그러니까 태음 습토, 습한 토 기운이 사천지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천지기가 어디로 들어오냐? 삼지기로 들어온다. 삼지기. 삼지기가 토니까 이지기는 군화가 될 거고, 초지기는 거름풍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 군화, 토죠. 토 다음에 상화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사지기는 상화가 되고, 오지기는 조금이 되고, 그 다음에 종지기는 바로 한수가 된다. 한수. 인신, 올해예요. 올해가 병신년이니까 인과 신년의 해는 인신은 소양상화죠. 소양상화. 그 상화가 사천지기예요. 사천지기니까 올해는 바로 삼지기가 바로 상화가 되겠다. 상화. 그래서 올해가 지배하는 게 상화니까 올해는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상화. 그 다음에 삼지기가 상화니까 바로 삼지기만 소망부터 대서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가 더울 것이다. 바로 삼지기가 상화니까 이지기는 토기가 습할 것이고, 그러면 이 앞에는 습하니까 장마가, 봄장마가 좀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대한부터 춘분까지죠. 토지기 앞에는 금기니까 건조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화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게 금이 아니네. 군화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대한부터 춘분까지는 이제 추위가 닿아서 봄 같은 날이 따뜻한 날이 이제 한번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상하 다음에 이제 조금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가을에 가무니까 모든 곡식들이 잘 여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지기가 추분부터예요. 추분부터는 뭐냐면 한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올해는 바로 이상 저온이 빨리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겨울은 뭐야? 그래서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건 두 종류예요. 구름을 몰고 와서 눈을 많이 폭설을 내릴 수도 있고, 이 구름을 다 몰고 가갖고 뭐예요? 굉장히 하늘이 쾌창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폭설이 되는 데 있고, 또 가뭄도 굉장히 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묘와 유년의 해는, 묘유는 양명조금이에요. 조금. 그래서 바로 건조한 금기죠. 그 건조한 금기가 사천지기니까 사천지기가 어디로 오냐? 삼지기로 온다. 삼지기로 오니까 이지기는 상화가 될 거고, 초지기는 습토가 될 것이다. 습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예요? 내년에는 유년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봄 늦게까지 눈이 좀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금 다음에는 뭐예요? 수. 그래서 이상저온이죠. 수가 한파니까. 그래서 바로 이상저온. 여름에, 늦여름이 덥지가 않고 이상저온이니까 농작물이 좀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또 값이 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 다음에 목이죠.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뭐야? 군하다. 그러니까 군하니까 뭐 겨울에 6기가 소설부터 대한까지가 군하운이 되니까 이 해는 뭐예요? 이상 고온이다. 그래서 겨울이 겨울답지가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진년과 술년. 진년과 술년에는 진술은 태양 한수죠. 한수. 그러니까 진술의 그 지배하는 기운은 한수예요. 한수가 사천지기다. 사천지기. 그 사천지기니까 어디로 오냐? 바로 삼지기로 와야 되겠다. 삼지기로 오니까 진술은 태양 한수가 됐다. 삼지기가 한수니까 이지기는 건조하다. 그래서 봄가뭄이 심하겠다. 그 다음에 금기 앞에는 상화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상고온이죠. 즉
대한부터 춘분까지, 아니 대한부터 춘분까지 이상 고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다면 목이다.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 다음이 군하다. 그래서 군하니까 추분부터 소설까지가, 그래서 늦가을이 굉장히 따뜻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군하다 하면 뭐예요? 군하다 하면 토죠. 그래서 습하다. 즉 내년에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삼음삼양에서 들어오는 객기를 가지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해의 기후의 특성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음육기로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고, 기후를 예측하니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우리 농업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행할 수 있는 돌림병 같은 것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6기를 구분하는, 즉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즉 초지기, 2지기, 3지기, 4지기, 5지기, 종지기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삼음삼양으로 구별을 해서 바로 사해고름, 풍모, 좌우소운, 군화, 태음, 충미, 태음, 습토, 인신, 소양, 상화, 묘유, 양명, 조금, 진술, 태양, 한수라고 하는 이 삼음삼양의 6기를 갖고서 바로 주기와 객기로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해를 지배하는 사천지기, 즉 지지가 당기는 거죠. 그 지기는 초지기가 아니라 삼지기고, 운에서 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개군은 뭐냐면 그 해에 시작하는 갑의 해냐 을의 해냐 병의 해냐에 따라서 그 해를 시작하는 그것을 초운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초운으로 잡느냐 삼지기로 잡느냐. 그래서 운에서는 초운으로 잡고 기에서는 삼지기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운육기를 구별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운동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1년을 10개의 기로 나온다고 했어요. 10개의 기. 10개의 기. 그래서 바로 1운 1기, 1운 2기, 2운 2기, 2운 3기, 3운 3기, 3운 4기, 4운 4기, 4운 5기, 5운 6기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우리가 한번 나누는 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대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운기는 대한절기부터 시작을 한다. 대한부터 다음에 대한까지. 근데 이것을 하나, 둘, 3은 1, 2, 3, 72일 5각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해야 되겠네요. 일은, 2은, 3은 아니네. 1은, 2은, 3은. 대한부터 우리가 우는 춘분절을 춘분. 그 다음에 망종이라고 했죠. 망종. 그 다음에 처서. 그 다음에 입동. 바로 이것이 운을 1운, 2운, 3운, 4운, 5운으로 우리가 시작점, 즉 교사일이라고 해서 교사일. 그 다음에 우리가 6기는 어떻게 구분한다? 6기는 바로 대한, 춘분, 그다음 춘분과 우리가 춘분과 망종 사이에 소만이 있죠. 소만이 있다. 망종과 처서 사이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올해 병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1운 1기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1운 2기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겠지만은 오늘은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방법만 우리가 하죠. 소만, 그 다음에 이 대서가 있죠. 대서. 그 다음에 이 처서와 입동 사이에 추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입동과 대한 사이에 소설이 있죠. 소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설, 추분, 대서, 소만, 춘분, 대한은 우리가 기를 상징하고 기의 그 교사점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한과 대한점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춘분, 망종,
처서 입동은 우리가 바로 오운, 일운, 이운, 삼운, 사운, 오운의 우리가 교사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있죠? 오운은 운기 그 24절기력으로 대한절, 춘분절, 망종절, 처서절, 입동절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즉 뭐냐? 태관년일 때는 대한 13일 전이에요. 13일 전부터 받고, 불금년일 때는 대한 13일 후부터 우리가 받는다. 불금. 평기만 대한절날 받는 거예요. 대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대한절 평기라고 보면은 바로 이 이운 춘분은 춘분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춘분 13일 후다 하는 거예요. 춘분 이것이 13일 후. 이때가 바로 뭐냐면 요것이 지금 뭐냐 일운이고 이것이 이운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운이. 그 다음에 망종이 3운인데 망종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망종 10일 후. 망종 10일 후가 바로 3운이 된다. 그 다음에 처서가 4운의 기준점인데 처서는 바로 여기서 7일 후. 처서 여기가 7일 후. 처서 7일 후를 우리가 4운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4운. 그 다음 5운은 입동절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동절 4일 후. 4일 후. 여기를 우리가 5운이라고 한다 하는 거야. 5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3운. 그 다음에 4운. 그 다음에 5운. 이렇게 가는 거죠. 5운.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요 대한부터 춘분까지가 여기까지가 바로 1기예요. 1기. 그 다음에 춘분부터 2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만부터 여기가 3기예요. 3기. 그 다음에 대서가 4기. 4지기. 추분이 5기. 그 다음에 소설이 바로 6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1기가 되겠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기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3기, 그 다음에 4기, 5기, 그 다음에 6기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구분을. 그러면 여기 전부 구역이 몇 개가 나오냐면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10개의 구역. 그 구역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여기서 한 번 잘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간이 있고, 그 운과 기가 서로 교차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소만부터 망종 11호까지. 그 다음에 망종 11호부터 대서까지. 대서에서 처서까지, 처 7일후까지, 처서 7일후부터 추분까지, 추분부터 입동 4일후까지, 입동 4일후부터 소설까지, 소설부터 대한까지가 구분이 된다.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이 구간은 뭐냐면 운은 일운에 속하죠. 일운. 기도 뭐예요? 아직까지는 1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일운 1기라고 한다. 이 구간은. 즉 뭐냐? 대한절, 태관년은 대한 13일 전, 불금년은 대한 13일 후, 평기년은 대한절부터 어디까지? 춘분절까지 약 이거를 일운 1기라고 하고 춘분부터 춘분 13일 후, 이건 딱 항상 13일이에요. 즉 춘부터 춘분 13일이니까 이것을 이건 운은 여기까지가 일운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기는 여기서 또 바뀌었어요. 2기로. 따라서 해서 이걸 일운 2기라고 한다. 이거는 즉 춘분부터 춘분 13일 후까지를 일운 2기. 요 춘분 13일부터 소만까지인데 이때 구간은 운은 이미 이운이 바뀌었어요. 이운. 그래서 운은 이운이고 근데 기는 아직까지 2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요 구간을 이운 2기라고 한다. 이운 2기. 소만절부터 망종 11호까지의 구역은 운은 아직 뭐예요? 이운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도 3운이니까. 그래서 운은 이운이고 기는
소만부터 기가 바뀌었죠. 상기로. 따라서 소만부터 여기까지는 이운 3기가 된다. 이운 3기. 그 다음에 망종 10위로부터 대서까지. 망종 10위로부터 대서까지는 운이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3운이 시작됐어요. 3운이. 근데 기는 아직도 3기죠. 기는. 3기에 속해 있는 게 이건 3운 3기다. 3운 3기. 대서부터 처서 7위로까지 구역. 여기는 운은 아직 뭐야? 3운인데 기는 여기서부터 4기로 바뀌었어요. 즉 대서일부터. 그래서 바로 이 구간을 우리가 3운 4기라고 한다. 3운 4기. 처서 7위로부터 추분까지는 처서 7위로부터 4운이 시작됐다. 그래서 운은 4운이 됐지만은 기는 아직까지 뭐야? 4기에 벗어나지 못한 4기를. 여기까지가 4기니까 그래서 4운 4기라고 한다. 추분부터 입동 4위로까지 구역은 운은 4운에 속해 있는데 기는 추분부터 5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4운 5기라고 한다. 이 구간을. 입동 4위로부터 소설까지의 구역은 이미 여기서 뭐예요? 4운이 끝났어요. 입동 4위부터 5운이 시작하니까 운은 5운인데 기는 아직도 5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5운 5기. 이 소설부터 대항까지는 운은 5운이면서 기는 이제 6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5운 6기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게 되면 어떤 분은 왜 1운 5기는 없고 5운 3기는 왜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예요? 운과 기의 이 교사점을 정해놓으면은 1운과 1운은 1기와 2기만 만나는 거지 1운은 5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2기고 그 다음 3기, 4기, 5기, 6기 구분되어 있으니까 1운 5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다. 반대로 어떤 거예요? 5운 3기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운 1기, 1운 2기, 2운 2기, 2운 3기, 3운 3기, 3운 4기, 4운 4기, 4운 5기, 5운 5기, 5운 6기. 그래서 이 한 해에 10개로 나눈 이 운기를 갖고서 바로 본인들이 출생한, 우리 개인이 자기가 출생한 그 시점이 내가 몇 년도 몇 운 몇 기에 태어나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운기오행이라는 걸 뽑는다. 운기오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해 올해 예를 들어서 병신년에 병신년이면 올해 환갑이죠? 병신년. 병신생인데 병신년에 3운 4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병신년에 3운 4기라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운에서 바로 수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초운은 수음부터 수, 목, 화, 토, 금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가고 기는 바로 신이 인신, 소양, 상화니까 상화가 1로 가겠죠. 삼지기로. 그래서 상화로 가면은 상화 앞에는 바로 태음, 습토가 있고 습토는 분화가 있을 겁니다. 분화. 그 다음에 상화 뒤에는 금이 있고 금 뒤에는 수, 그 다음에 목 이런 순서로 그 해의 5운 6기가 정해지겠죠. 근데 내가 3운 4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운은 3운이고 기는 4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뭐야? 이거는 화금이 바로 본인이 태어난 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체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운기 체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화금 체질이다. 그래서 화극금에서 열기가 폐기에 들어가니까 하초니까 오히려 하초가 굉장히 덥거나 아니면 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체질을 분석하고 또 여기에 맞는 탕제가 이미 다 한의에서 바로 책으로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중에 이 처방전까지 또 우리는 처방전을 갖고도 레시피를 갖고도 또 그 약재를 몰라요. 그래서 약재를 또 우리가 또 이런 약재는 어떤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운기오행을 뽑아내면은 바로 그 계절의 특성.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내가 여름 휴가를 가고 싶다. 언제 가느냐? 요때 가야 되겠다. 대서부터 처서 사이에. 그럼 그때 기후가 어떠냐를 보게 되면 바로 3운 4기예요. 3운 4기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때 가겠다. 3운 3기에. 3운 4기는 화상화예요. 화상화니까 이때 가면 엄청 뜨겁겠죠. 위아래가 지금 뭐예요?
개분도 화기고 객기도 상화예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때 만약에 피서를 간다. 그럼 참 날 잘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잘 잡았다. 근데 이때 가게 되면은 사운에 가게 되면 습이잖아요. 그럼 이때 뭐야? 가서 비가 오니까 내가 피서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콕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방콕.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그 해에 전반적인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운육기약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질병 예측과 그 다음에 기상이에요. 기상, 기후. 그래서 이 오운육기로 우리가 기상, 기후를 예측한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굉장한 그 정확도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 오운육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기상이 변화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이 화상화니까 이때 뭐 굉장히 열사병, 더위와 관계되는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겠고, 그다음 또 화기가 왕하니까 화기질환, 화기가 왕하니까 또 뭐예요? 반대로 수기질환이 염려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마다 이 24절기는 거의 오차가 하루씩 나죠. 하루.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를 따져서 그 해의 기회가 날짜를 전부 대입을 시키면 돼요. 날짜를. 그러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몇 기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바로 이 오운육기의 특성을 구별을 하고 태관년이냐 불금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1년의 기간을 보죠. 태관년일 경우에는 대한절부터 시작해서 13일을 빨리 앞당겨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해는 뭐예요? 그 해의 기간 13일이 먼저 받으니까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예요. 근데 태소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태관년 다음에는 불금년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평기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음 해가 태관년이니까 바로 이제 불금년이 올 거 아니에요. 불금년은 뭐예요? 대한절로부터 13일 후에 받는 거예요. 13일. 그러면은 올해가 병신년 태관년이고 내년에 정유년은 불금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병신년은 앞에서 13일을 땡겨받고 뒤에서 13일을 늦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26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365일에서 26일이 늘어나는 거니까 391일이라는 올해는 굉장히 1년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길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13일 전에 받고 13일 뒤에 주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불금년일 경우에는 13일 후 13일 지난 다음에 받으니까 마이너스 13일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 받았으니까. 근데 불금 다음에 다시 태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과는 13일을 앞당겨서 받잖아요. 다음에는. 그럼 결국 뭐냐? 앞에서 13일 늦게 받고 뒤에서 13일을 미리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365일에서 바로 26일을 빼니까 이런 해에는 339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 339. 이 해는 뭐예요? 어떠한 체감이라든가 이런 기회 흐름이 굉장히 일반적이보다 짧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똑같은 게 아니라 태관년, 불금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 태과 뒤에 불급인지 태과 뒤에 평기인지 또 불급 뒤에 태관인지 불급 뒤에 평기인지를 따라서 이 기간이 365일 또 365 플러스 26일 아니면 365 마이너스 26일 이것이 계속 교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기운이 생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운육기를 갖고서 그 해의 기운이 빨리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또 빨리 뺏기느냐 늦게 뺏기느냐 그래서 평기가 항상 뭐예요? 대한절까지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세수의 개념으로 아시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평기를 갖고서 우리가 평기를 어떻게 구매해서 이 오운육기 이론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기 상합, 운기 상합이라는 이런 동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세회, 동세회, 뭐 첨부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차 이제 운기학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 운기학을 주운과 그러니까 오운과 객기에서 오운은 바로 계절, 춘하, 추동을 상징하는 주운과 그 운에 따른 기후의 변화인 개운 그 다음에 또 1년을 6개로 나눈 즉
사해 거름 풍목 좌우소음구나 충미 태움 습토 인신소양 상화 묘유양능 조금 진술 태양 한수라는 이 삼음 삼양의 기운이 항상 고르게 들어오는, 즉 풍목과 그 다음에 군화 상화 습토 조금 그 다음에 한수가 들어오는 주기와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서 삼음 삼아서 바로 풍목 다음에는 군화 다음에 습토 다음에 상화 다음에 조금 다음에 한수가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는 해마다 달리 들어오는 그 객기. 근데 주기는 아니 그 뭐죠? 개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해에 시작되는 해가 어떤 해냐, 갑년이냐, 을년이냐, 병년에 따라서 그 해가 지배하는 운을 일운으로 잡고, 기는 그 기가 상징하는 그 기가 운영하는 기를 사천지기라고 하는데 그 사천지기는 초지기가 아니라 삼지기로 들어온다. 또 그 운의 교사일은 이 오운은 대한춘분 망중처서 입동이라고 하는 이 24절기를 쓰고, 육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춘분 소만 대서 추분 소서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따라서 서로 이 교사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1년을 전부 10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우리가 60갑자를 쓰기 때문에 바로 총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개, 1년을 10개인데 그 해가 60회니까 곱하기 600개. 그래서 우리가 이 5운 6기에서 체질은 전부 600가지의 체질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 600가지 체질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증상과 그 한방의 탕제, 그 다음 그 탕제, 탕약에 대한 처방, 이런 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5인 6기학을 하면서 또 질병 예측학 할 때는 그것을 갖고 공부를 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또 이의 특성은 뭐구나, 어떤 탕제를 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앞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5운 6기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의 흐름으로서 바로 기후,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질병, 발사 같은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학으로서 예로부터 운기학은 굉장히 발전되어 왔고, 그것에 우리가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학이 바로 한의학이다. 그래서 한의학의 가장 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에는 거의 그 내용의 70에서 80%가 전부 이 운기 이론으로서 모든 질병 발생과 기후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운기 2강으로서 이어서 운기 기초 처음에 용어 말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는 오운이 뭐고, 6기가 뭐고, 5운은 어떻게 구별하고, 6기는 어떻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1년을 10개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금년, 병신년에 바로 실제 날짜를 대입하고, 이제 바로 이제 객주 가립이라든가 이러한 실제로 운과 기, 주운과 객운, 그 다음에 주기와 객기가 서로 어떻게 교차를 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